그럼 이제 3인가요? 3위 가나요? 아!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께 레나를 소개합니다. 영국의 최고령 스트리퍼 할머니. 레나 할머니께는 이미 7명의 딸과 9명의 손자와 10명의 증손자까지 대가족의 할머니입니다. 평범해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가정주부를 평범하게 사시다가요. 50세가 넘어서 스트리퍼에 입문을 하셨습니다. 이 와중에 스트리퍼가 뭐예요? 스트리퍼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이런 문화가 없는데 외국에는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바예요. 술을 안 팔아요. 보통 스트릿바에서는요. 그런데 술을 파는 데도 있나? 술을 파는 데도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바에 댄스 무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댄스 무대에 여자들이 옷을 벗고 선정적이고 굉장히 야한 댄스를 추는 거예요. 좋은 곳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한 번 아니고 몇 번 가봤거든요. 근데 같은 여성으로서 정말 몸매가 겁나게 아름다운 애들이 거기 많이 와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약간 대학생들이 돈 벌기 위해서 거기서 일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남자 손님을 받고 이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윤락 매춘의 업체가 아닌 곳도 많이 있어요. 그냥 여성들이 섹시하게 입고 거기서 댄스를 보여주고 거기 남자들이 팁을 이제 무대로 던지면 그거를 받고 용돈벌이를 하는 곳인데 우리나라 치면 봉춤 같은 거 추나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 추면 봉춤이 거기서는 이제 메인 댄스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가보셨다고 근데 왜 가보셨어요? 그냥 저는요 미국에 살 때 뭐든지 다 해봐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 스트립 클럽이 동네에 가깝게 하나씩 꼭 있어요. 거기는 새벽까지 문을 열고 나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새벽에도 놀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어디 가서 좀 음악이 나오고 좀 놀 데가 없을까 했을 때 스트립 클럽이 있는데 나랑 같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던 언니가 또 겁나 생캐거든요. 근데 그 언니가 야 우리 저기 가보자. 저기 우리 가보자. 그래가지고 저희도 가서 돈도 좀 드리고 오고 그랬어요. 몇 번 갔어요. 많이 무안했지만 그래도 저는 미국 생활의 경험이라고 생각했어요. 건전한 곳은 아닙니다. 보통 팁은 얼마나 줘요? 여러분 질문이 너무 많아요. 보통 팁을 얼마나 주냐면 일반적으로는 1불짜리를 이렇게 그 바에 이분들을 만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던지셔야 돼요. 이렇게 돈을 이렇게 쪼겨가지고 던져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 10불, 20불, 만원, 2만원짜리를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돈이 단위가 크면 보통 스트리퍼가 가까이 와서 받아가요. 그러면 남자들은 아무래도 큰 돈을 주고 싶겠죠. 그래서 스트리퍼가 가까이 오니까. 근데 1불짜리 따위로 가까이 오지 않아서 1불짜리를 그냥 무대에다 던지면 댄스가 다 끝나고 그 돈을 걷어서 가지고 가세요. 리액션 해주나요? 리액션 장난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큰 돈을 팁으로 던지고 이러면은 그쪽에 이제 가까이 와서 약간 또 야한 댄스도 쳐주시고 약간 그런 곳이에요. 자, 그랬는데요. 사실 어느 날 할머니가 술집에 가신 거야. 그래서 술을 먹고 있는데 그 술집의 그 책임자가 할머니 스트리퍼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그런 거예요. 할머니가 이 사람 미쳤어. 내가 50대가 넘었는데 무슨 스트리퍼를 해. 아니 누가 나를 좋아한다고. 그런데 그 책임자가 계속 찾아와가지고 할머니를 설득시킨 거야. 처음엔 좀 힘드신데요. 그래도 하실 수 있어요. 아직도 예쁘시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참 그것도 대단해요. 아니 그 꼬임이 아무리 누가 꼬셨다고 해도 그걸 넘어가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무대에 오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무대 중독증. 할머니가 무대에 오르시고 어쨌든 사람들이 자신을 약간 혐오하는 눈빛으로 쳐다본 것도 있었겠죠. 하지만 막 열광하는 거야. 그거에 할머니가 50세의 나이에 희열을 느끼신 거예요. 전 이건 굉장한 거라고 생각해요. 의외로 되게 뜨거운 반응이 나오니까 할머니가 너무 그때 그러니까 나이 든 할머니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감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이제 1991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본격적으로 스트리퍼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오히려 외로움을 잊으셨다고 해요. 자신과 오래 같이 삶을 했던 파트너가 이제 죽음을 통해서 옆자리에 같이 없게 되면 사실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그런데 할머니는 그 우울함을 그냥 스트리퍼로, 직업으로 하시는 것보다 약간 취미로 하신 것 같아요. 우울함을 달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셨는데요? 20년. 야, 사람이 20년을 뭘 한 가지를 했으면 있잖아. 그건 우리 인정해줘야 된다. 할머니가 20년 넘게 스트리퍼를 하셨대요. 요즘은요, 친구분들도 이걸 뭐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해요. 오히려 할머니를 이제 가게에서 다 모셔간대요. 할머니, 우리 가게에 와서도 좀 해주세요. 할머니, 아니에요, 이번 주 우리 가게에 와서 해주시네요. 그렇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지금은 일주일에 6번 여러 가게를 도시면서 공연을 하신다고 합니다. 현재 그녀의 나이는 81세고요. 그럼 돈 많이 받겠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처음에는요, 여러분도 이걸 보고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직업엔 뭐 귀천이 없다고 하시잖아요. 할머니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힘든 일을 겪었을 거고. 그런데 할머니가 남들이야 뭐라고 생각하든 간에 내가 지금 설 수 있는 무대,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나한테 열광할 수 있는 무대가 그곳이었다고 생각을 했고, 할머니는 즐겁게 그 일을 20년이나 즐기셨고, 전 정말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대단하죠? 할머니 그치. 그래서 사진만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어요. 너무 멋져요. 자, 다음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다음 이야기 재밌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분 아세요? 오늘은 할머니 할아버지 특집이라 다 계속 할머니 할아버지만 나와요. 이분 누군지 알아요? 백인 할아버지요. 이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 사진 보면 느낌 오세요? 이분은요, F1 자동차, 아시죠? 자동차 스피드 경주 그랑프리, 맞아요.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대빵이십니다. F1 대회. 포뮬러 1이라고 부르나요? 그건 전 잘 몰랐네요. 전 F1이라고 부르는 줄 알았는데. 자, 이분이요, 그 F1 대회를 개최하고, 협상하고, 결정하고, 대회 규정을 만들고, 레이싱카 지원까지 다 하는 거. 그러니까 F1이라는 게 이분 손 안에 이렇게 좌지우지 하는 거죠. 전 세계적인 F1을 다 총괄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거의 뭐 IOC 위원회장이나 피파 회장급이래요. 뭐 전 세계에서 IOC 위원회, 뭐 피파 회장 이러면 엄청난 거물급이잖아요. 이분도 그 정도의 국제 스포츠계의 거물급이신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분은 어떠한 걸로 이제 이 자리에 오르시게 됐냐? 사실 이분은 그냥 아주 평범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요. 근데 1951년에 19살의 나이로 이 드라이버를 F3 레이싱 포뮬러 3급 드라이버를 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동차를 타셨고요. 근데 이분이 뭐가 특이하냐면 이분의 도전은 오늘 좀 재밌는 거예요. 그는 2014년 84세의 나이로 세 번째 부인을 맞아들입니다. 세 번째 부인의 사진이에요. 세 번째 와이프는요, 이 버니 할아버지보다 약 나이가 46살이나 어리대요. 자, 여러분, 저 여자분이 46살이 아니라요, 할아버지보다 46살이 어린 30대 여성입니다. 이 여자분은요, 그 F1 마케팅 관련 일을 하던 브라질 출신의 여성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거는 뭐 거의 손녀뻘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재력이 있고 또 거물급이다 보니까. 근데요, 할아버지가 그럼 두 번째 결혼을 했을 때, 두 번째 결혼도 이게 이분이 우크라이나 모델 출신하고 결혼을 하셨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개 사진을 보시면 다 키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할아버지가 원래 유명한 게 뭐냐면 키가 큰 여성을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키가 큰 여성과 항상 데이트를 하시고, 약간 모델급의 그 약간 좋은 외모를 가진 여성분들과 데이트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할아버지의 키는 159cm입니다. 할아버지 정말 능력 좋다. 이래서요, 자기들 맨날 나한테 이렇게 묻지? 슈카쌤, 키 큰 남자만 좋아하시죠? 네? 키 작은 남자는 별로죠? 우리가 당신이 키가 작아서 싫어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혹시 당신이 키 작은 걸로만 지금 낙담하고 있다면 다른 것들에 대한 여러분의 능력을 키워주세요. 우리는 그것에 반할 수 있습니다. 돈이요, 짱이에요. 자, 돈을 잘 버는 것도 능력입니다. 전 세계에 아무나 할 수 없는 게 돈 잘 버는 거예요. 돈 잘 버는 거 그냥 남들보다 연봉 한 1,000만 원 높고 한 달에 100만 원 더 많이 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왜 꿈을 작게 가져요? 나 친구보다 연봉 한 1,000만 원 더 높으면 나도 부자일까? 그렇게 목표를 가지지 말고 더 큰 꿈을 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더 큰 꿈을 키우고 그것에 대해 행동하고 실천하는 건 여러분의 능력이고 그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에 반하지 않을 여자는 없고요. 남자도 반하고 여자도 반해요. 그러니까 맨날 키 작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 자,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기 두 번째 와이프하고 이혼할 때요. 위자료만 4조 띄워줬대요. 할아버지 잘나긴 하셨는데 위자료만 4조를 띄워주면 뭐야 이게? 아니 위자료를 4조를 띄워줬으면 어쩌자는 거야? 4억 아니고요. 4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 샌더스 그는 아주 평범한 집안의 3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아버지가 5살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돈을 벌고 그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장남이다 보니까 어머니를 대신해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집안의 요리를 도맡아 했었대요. 그런데도 삶은 어려웠다고 해요. 나이가 든 후에도 각종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합니다. 증기선에 선원도 하고 보험 판매도 해보고 철도 공사원으로 일하기도 하고 농부를 해보기도 하고 사실 돈이 된다는 건 다 해본 거예요. 사실 그는 교육을 그렇게 제대로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7학년이라고 하면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중퇴를 했어요. 그의 엄마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재혼을 했는데 그 의붓 아버지가 너무나 가정폭력이 심한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어느 날 도망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얘도 이제 이분도 갈팡질팡 가정사가 좋지 않으니까 우리 왜 미스테리에서 보면 가정사가 좋지 않은 분들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도 사실 가정사가 그렇게 행복했던 건 아니에요. 16살 때 결국에는 군대에 입대를 합니다. 그리고 쿠바에서 복무를 하고요. 18살 때 결혼을 하세요. 그리고 2딸을 두고 살게 되죠. 이제 자식까지 생기다 보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돈을 좀 모아서 작은 배를 사서 사업을 해보기도 하고 가게를 인수해서 해보기도 하고 아니 근데 젊은 사람이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매번 실패하는 거예요. 그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넌 운도 더럽게 없다. 너는 운이 없어, 엄마. 넌 성공하기는 글렀어, 엄마. 너 안 돼. 하도 일이 안 풀려. 왜 사람이 그러잖아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열정과 이런 건 많은데 하고 싶은 일이 잘 안 되니까 나 도대체 뭘 해야 돈 벌까? 생각을 하다가 나쁜 짓을 해보자.
내가 이 동네에 부잣집 딸내미 누구를 납치해가지고 차라리 현금이나 땡겨내자. 그래서 납치를 계획합니다. 그런데요, 납치할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을 기다리던 와중에 자기 자신이 너무 미워지더래요.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면서까지 말이야. 그래서 포기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여러 가지 사업에 망해버리고 어렸을 때 엄마를 도와서 음식을 만들었던 경험을 살려서 주방장으로 취직을 하게 돼요. 근데요, 겨우 취직해서 일하고 있는데, 식당 앞에 도로 공사를 하면서, 식당이 문을 닫았어. 진짜 되는 일도 더럽게 없네, 진짜. 할 줄 아는 게 요리밖에 없고, 다른 건 다 망했고, 근데 식당까지 문을 닫아버리니까, 이씨.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변변치 않은 인생으로 65세를 맞아버렸어요. 65세는 이제 일을 못할 나이예요. 이제 은퇴할 나이가 돼버린 거예요. 65세 그에게는 매달 나라에서 나오는 10만 원 남짓의 돈이 있었어요. 10만 원 남짓의 돈이요. 근데 그때까지도 그는 무언가를 해봐야겠다는 꿈을 버리지 않았죠. 그래서 한 달에 10만 원을 받고 연금 생활을 하시면서 나 포기하지 않고 무언가 내가 인생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특별한 음식 제조법을 사줄 사람을 찾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허름한 트럭 하나를 샀어요. 그래서 그 트럭에서 65세의 할아버지가 잠을 자고 자신이 만든 음식을 계속 만들어 보면서 여기 가서 맛보라고 하고 저기 가서 맛보라고 하고, 그런데 계속 실패합니다. 2년 동안 무려 1008번이나 실패를 해요. 하지만 1008번을 실패했지만 1009번째 그는 운이 좋게도 그를 후원해줄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특별한 요리법으로 만든 치킨, 그리고 그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샐러드를 파는 패스트푸드 식당을 오픈하게 되죠. 한 노인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시작된 이 패스트푸드점이 지금은 세계 80개국에 13만 3천 개의 매장으로 된 큰 비즈니스로 성장을 했죠. 그리고 변변치 못한 인생으로 65세까지 살았던, 67세까지 실패한 인생으로 살았던 할아버지는 전 세계에서 이제는 이 할아버지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쵸? 왜냐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매장 앞에 가면 할아버지 얼굴이 이렇게 떡하니 있는데 우리가 이 할아버지를 어떻게 몰라요. 하지만 성공한 것 같은 이 할아버지도 67세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 그분의 이름은 할랜드 데이빗 샌더슨, KFC의 창업자입니다. 할아버지의 명언이 있어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드물다. 할아버지가요,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대신 무언가를 할 때마다 그 경험에서 무언가를 배웠고 이 경험으로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너무 멋있죠? 오늘의 방송은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의 도전과 열정, 그리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아프리카 TV 그리고 유튜브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젊은 사람들이잖아. 여기 있는 영어 문구 읽어보실래요?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